이 외로운 쓸쓸한 공간에 쑥 들어가서 얻는 자기의 생경한 모습, 동굴이거든요. 내 안에 숨겨진 위대한 어떤 거를 발견하려는 여정이 바로 패션인 거거든요. 이게 1994년 12월 18일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견. 그리고 좁의 동굴에 그려진 화려한 동굴의 이미지를 인문과 예술을 넘나드는 강의를 통해 인류사적 상징성과 의미를 찾는 시간. 인간됨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21세기 우리에게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고대와 현대를 이어주는 강의를 통해 배철현 교수가 현대인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 하나. 당신은 당신만의 동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동굴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굴이라는 것이 일상과는 구별된 공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상하고 구별된 공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 경계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이 경계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경계를 라틴어로 리맨이라고 합니다. 리맨. 영어의 리미트가 여기 왔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공간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시골 가면 우리 할머니가 딱 한 가지 그 주의를 줘요. 문지방에 서 있지 말라고. 그럼 귀신이 온대요. 문지방. 그래서 그 말만 안 했어도 제가 안 서 있는데 그 말 하셔서 꼭 거기 서 있는 거 할머니 오면 그죠? 그걸 경계라고 해요. 이 리맨이라는 것이 신기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요거의 명사형이 있어요. 리미넬러티. 이것이 창의성, 창발성이라는 거예요. 창의성, 창발성은 경계에 있을 때 나한테 얻어지는 어떤 것이 창발성이에요. 창의성이에요. 이 천재성이에요. 그거를 굳이 한자에서 찾는다 그러면 저는 그 공간을 현관이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자로 현자를 보세요. 현. 하늘, 전, 따지, 거물현이 아닙니다. 가물현. 저 현자가 가물가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물, 특별히 사찰을 갈 때 이 사바의 세계하고 극락의 세계에 가물가물한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를 뭐라 그래요? 현관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중요한 공간이다. 그래서 신화에 문학작품에 항상 등장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 경계성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 경계는 강으로도 등장하고 동굴로도 등장하고 사막으로도 등장을 한다. 이 경계에 내가 어떻게 서 있냐, 이 경계를 어떻게 나의 삶의 일부로 만드냐에 따라서 저는 새로운 인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거는 아주 신화나 이술 작품에 계속 등장하는 영원한 주제이거든요. 이 뒤에 보시는 이 작품은 기원전 13세기 휴네페르라는 그 고관 대작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영원한 세계로 가기 전에 반드시 강을 건너고 반드시 동굴을 지나야 되는데 그 동굴을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책이 여기서 나와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인간한테 물어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게 뭐냐? 물어본 것이 당신은 뭐 십계명 지켰습니까? 거짓말 이런 거는 그거는 질문도 아니라는 거죠.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문이 있습니다. 문. 그 문은 당신은 당신의 마들을 알았습니까? 내가 순간을 사는데 나에게 유일한 내가 할 일을 당신은 알았습니까? 그걸 알았다면 최선을 다했습니까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나한테 유일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알았느냐. 이게 깨달음의 시작이고 성찰의 시작이에요. 남 따라하지 마시고 나한테 유일한 게 뭐냐. 그랬을 때 이게 평행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한테 유일하고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걸 뭐라는 지 아세요? 이 결정적인 하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개인이 가지는 결정적인 하자. 오만을 통해서 자기가 가질 수밖에 없는 영웅들이 가지는 결정적인 하자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하마르티아.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라는데 이거를 신약성서의 바울이 죄라고 번역했습니다. 죄는 뭔지 아세요? 규율을 어기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죄는 뭐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모르는 게 죄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축구 선수 라이오넬 메시 하는 게 예술 아니야, 예술. 그런데 라이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피자집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죄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묻는 질문, 각자한테 묻는 질문, 성찰의 끝은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요, 거기에 모든 것을 내가 쏟아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옳고 그른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한테 유일한 세계에 내가 올인할 때 나한테 쌓아지는 그것이 천재성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내 자신이 너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남지 좋다는 걸 좋다고 하는 플라톤의 동굴에 그림자만 보고 따라가는 거죠. 내가 확인하고 나한테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이 아까 프랙티스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질문이다. 그랬지만 여러분 G20 정상회의 때 바락 오바마가 한국의 모든 기자들 놓고 질문이 있습니까? 너무나 이걸 잘했기 때문에 질문 좀 하라고. 근데 질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 익숙한 거지. 우리는 대답 잘하는 사람이 똑똑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헛똑똑이라고 그러거든요. 대답은 제 핸드폰이 더 잘해요. 핸드폰이 최고입니다. 거기 다 있어. 구글 위키피디아 가면 내 아는 거 이상으로 다 있어. 질문엔 새로운 장르의 질문을 할 수가 있느냐. 알파고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고는 인간이 입력한 걸 계산한 거예요. 슈퍼 카시오 계산기인 거죠. 거기에 인간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계산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달나라에 가고 문자를 만들어내고 예술작품 만들어내는 거는 기가 못하는 거거든요. 이 창의성에. 이거는 소포클레스의 신화에 등장하는 거예요. 비극작품에. 여러분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기원전 한 5세기에 등장한 그리스를 혁명적으로 바꾼 천재적인 그런 작가 3명이 등장합니다. 아이시클로스, 소포클레스, 유리피데스입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이 오늘날의 서양 문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 사람의 기반으로 철학도 나오고 예술도 나오고 민주주의도 나옵니다. 그 중에 소포클레스의 이 플라톤이 시작에서 최고의 비극 문학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웨디푸스 렉스다. 이것이 웨디푸스 왕입니다. 그 웨디푸스 아시죠? 웨디푸스 신화, 웨디푸스 콤플렉스. 웨디푸스는 어렸을 때부터 저주를 받고 태어났어요. 사실 그 아버지 라이오스가 있고 엄마 요카스타가 있는데 이 라이오스가 점을 봤더니 아들이 태어나는데 아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지. 그 부인 요카스타한테 아들을 좀 버려라.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테베시에 있는 데서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신하가 아이를 버렸는데 버릴 때 다리를 꽁꽁 묶었다는 거예요. 다리를 어렸을 때 꽁꽁 묶으니까 다리가 퉁퉁 부었거든요. 그래서 웨디가 퉁퉁 부은 푸스, 다리가 약간 웨디푸스예요. 그런데 얘를 죽이지 못하고 거기 있는 목동이 얘를 갖다 키운 거예요. 갖다 키웠는데 이웃집 나라에 왕이 있는데 거기 자식이 없는 거야. 이게 고린도였거든요. 이 고린도 국가의 양자로 들어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이제 왕자가 된 거예요. 그 신화에서.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너는 죽어왔다. 그리고 너는 점이 있는데 델피 신전에 점이 있는데 너는 아버지를 죽일 것이다. 저기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를 죽일 수 없으니까 여행을 떠납니다. 고린도에서 나와서. 그래서 새로운 도시로 들어가는 그 중간 경계에 있었어요. 어디로 가냐? 자기의 친부모가 있는 테베로 가는 경계에서 누굴 만나냐? 스핑크스를 만나요. 여러분 그 이집트 기자 가면 피라미드가 있고 스핑크스가 쫙 있죠. 그게 뭐냐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키는 괴물이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받았어요. 이 테베란 도시도 이집트의 테베란 도시에 영향을 받아서 기원전 7세기에 그리스에서 세운 도시거든요. 테베에 누가 있냐? 딱 스핑크스가 딱 있는 거야. 거기에는 엄청난 역병이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웨디푸스가 스핑크스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네가 통과를 하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넌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질문이 그 유명한 질문이죠.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 때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동물이 뭐냐? 그런데 이거를 맞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웨디푸스가 인간이다 라고 말했더니 스핑크스가 자존심 상해서 낭떠러지 떨어져 자살했다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뭘까? 질문의 핵심 내용은 저는 이런 걸 생각해요. 결국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때 그 해답은 자기 자신한테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네, 인간.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 너무 신기하게 이 창작자들이나 예술가들이 질문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다른 걸 찾는 사람들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신에게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에 괴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괴물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래. 얼터 이고 제2의 자아를 만나게 돼요. 나를 만나게 되는데 내가 만난 나를 99%는 부인한다고요. 보고 싶지 않아. 그러나 1%는 그 자기 자신을 제2의 자아를 이 도펠갱어를 내 자신으로 끌어당깁니다.